안녕하세요. 소품생활입니다. 오늘은 터프 게이밍 노트북의 최종 최저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노트북은 제가 메인으로 사용할 계획이라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나 꿀팁이 생기면 차후에 추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터프 드라이버 경로 주소를 제가 남겨놓을 텐데요. 이곳에서 받으시면 되는데 운영체제를 윈도우 10을 선택하시면 밑으로 이렇게 쭉 드라이버들이 나옵니다. 모두 표시를 누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ASUS에서 굉장히 똑같은 폼팩트에 적용되는 것들을 모두 다 넣어놨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지 처음엔 좀 몰랐어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니까 맞는 드라이버 목록이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네트워킹, 그 다음에 칩셋은 여기까지고요. 오디오, 그래픽, 포인팅 디바이스, 블루투스와 소프트웨어 유틸리티로 현재 제가 다 세팅을 하고 나니까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는 드라이버들입니다. 확인된 드라이버로 앞선 설치 영상을 보시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드라이버 설치가 모두 끝나고요. 찌꺼기 드라이버 제거기를 좀 돌려봤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영상을 따로 지금 뽑아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이전 드라이버 선택을 누르시면 지금 현재는 정리가 싹 된 상태라서 전혀 없는데 제가 터프 드라이버 찌꺼기 제거기를 돌렸을 때 나온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도 나왔고요. 이렇게 세 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의 찌꺼기 드라이버들이 나왔는데 이게 윈도우가 설치되면 윈도우가 인터넷 연결 즉시 윈도우 자동 드라이버 업데이트로 드라이버들을 막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 사실 윈도우 드라이버 자동 설치가 완벽하지가 않아 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제가 갖고 있는 드라이버가 설치된 드라이버보다 뭔가 최신 게 있다고 그러면 무조건 갖다 넣습니다. 그리고 대기해놨다가 설치를 시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런 드라이버들을 제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컴퓨터가 굉장히 가벼워지고 쾌적화됩니다. 이건 관련 영상을 제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후반부에 넣거나 더보기 설명란 댓글란에 넣어놓을 테니까 꼭 보시고 모든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된 뒤에 안정화가 되면 한번 돌려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요. 또 이렇게 ASUS 드라이버 설치를요, 윈도우 스토어에 있는 My ASUS라는 앱을 설치해도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그 앱을 제가 해보니까 제품 등록과 로그인을 해야 열리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게 얼마 전에 중고로 2차 구매자가 1차 구매자 영수증과 결제 내역으로 제품 AS 권한을 얻기 위해서 시도를 했으나 서비스 센터에서 2차 구매자는 제품 무상 서비스 기간이어도 무상 AS 대상이 아니라면 무상 서비스 거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받습니다. 그 업체가 ASUS 혹시나 사용하다가 중고로 지인에게 넘기더라도 본인 명의로 제품 등록해놨다고 하면 2차 구매자는 무상 서비스 기간이어도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마이 에이수스 앱을 이용한 드라이버 등록은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품 등록은 언제든 1년 안에 등록이 가능하기에 필요할 때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이 에이수스 앱을 설치하기 위해 인터넷에 연결 시 윈도우에서 자동으로 드라이브 설치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찌꺼기 드라이브가 엄청나게 생겨버립니다. 클린 설치에 대한 이점도 없어지게 되고요. 윈도우에서 드라이브를 설치해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공홈에서 맞는 드라이브를 갖다 놓더라도 버전이 낮아지면 설치가 안 되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거는 엔비디아 최신 그래픽 드라이버인데요. 이것도 꼭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라이버 목록에서는 공홈에서 제공하는 외장 그래픽 엔비디아 드라이버를 제가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것도 이렇게 하게 설명을 해놓긴 해놨는데요. 꼭 그걸 안 받으셔도 이걸로 따로 받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걸 하시는 게 최고 성능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그걸 좀 안내를 드린 거는 혹시나 이거보다 기본적으로 세팅을 완료를 시키고 싶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홈에 어떤 드라이버가 외장 드라이버인지 알리기 위해서 그걸 설명드린 거고요. 이걸 설치를 해야지만 이 RTX 3060의 뭐 레이트레이싱이나 DLSS 등을 지원하는 게임에서는 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버전이 이게 또 맞아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주소줄에다가 하나 넣어 놓을 텐데요. 이게 ASUS에서 제공하는 인텔 11세대 SSD를 인식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 주소를 넣고 엔터를 치면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이걸 설치 USB 안에 드라이버 안에다가 압축을 풀어 놓으시고 앞선 윈도우 설치 영상에서 드라이버 불러오기를 해서 SSD 인식을 해야지만 윈도우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도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윈도우가 켜지면요. 검색창에 ms config 하고요. 위에 있는 시스템 구성으로 들어갑니다. 서비스 탭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 숨기기를 누릅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 제조업체가 마이크로소프트인 게 모두 사라진 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없애야 됩니다. 인텔은 상관없고요. 이렇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를 모두 없애야 되는데 그 서비스는 중지가 될 경우
컴퓨터가 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체크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거 보시는 것처럼 현재 뭐 이런 지금 실행 중인 것들이 있는데 원격 데스크탑이랑 뭐 스팀 클라이언트 이런 것만 지금 돼 있는데 이것도 좀 꺼놓겠습니다. 대부분 다 체크를 다 해제를 했어요. 근데 재부팅하면 이런 것들은 다시 체크가 되고 중지된 상태로 나옵니다. 제가 아모린의 기능을 봐도 아우라 기능이나 성능 탭 정도밖에 사용 안 할 것 같아서 아모리도 중지를 시켰고요. 성능 관련 기능은 전원 관리 옵션으로도 가능해서 메모리 상주, 백그라운드 상주 프로세서를 줄이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 맹신하지 마시고요. 이 안에 중요하게 사용해야 될 것들은 항상 상주를 시켜야 됩니다. 실행도 시켜주셔야 되고요. 확인이 되었다면 모든 서비스의 체크박스를 해제하고요. 적용 버튼을 누르면 재부팅을 할 수 있습니다. 재부팅이 되었다면요. 검색에 레그라고 검색을 하면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나오고요.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주소를 제가 더보기 설명란에다 넣어 놓을 텐데요. 이 세 가지 레지스트리 주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측에 전원 관리 옵션을 마우스 우측을 누르고 전원 옵션을 누른 다음에 이 설정 변경을 눌러서 고급 전원 관리 옵션 설정 변경 들어가면요. 이 프레서스 전원 관리 이 항목들이 없거나 덜 나오거나 그러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들기 위한 보여지기 위한 이제 레지스트리 수정이고요. 먼저 최대 주파수 레지스트리를요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컴퓨터 이 상태에서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시고 원 다음에 붙여넣기라고 엔터를 칩니다. 그럼 여기 애트리뷰츠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 값이 없으면요.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고 새로 만들기 도어즈 32비트 값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을 애트리뷰츠라고 넣으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값을 2로 넣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건 삭제를 할게요. 여기 이게 2로 켜지면 열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스템 성능 가감 모드는요. 또 똑같이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애트리뷰츠가 없으면 생성을 하시고요. 있으면 더블 클릭해서 2로 바꾸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세 번째도 최대 프로세스 상태를 누르고요. 원 다음에 엔터를 치고요. 애트리뷰츠를 또 2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총 3개가 생겼는데요. 그 3개가 여기서 전원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전원 옵션을 눌러서 만드는 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옆에 전원 관리 옵션 만들기 누르고요. 이름을 현재는 고성능이라고 만들고요. 고성능 2로 할게요. 똑같은 이름이 있으니까요. 다음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디스플레이 크기나 이거는 무조건 해당 없음으로 하세요. 요거 문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절전 기능이나 이걸 사용해서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나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전원 그 케이블을 뺐다 꽂을 때 깜빡이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생길 경우는 이건 없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들기 누르고요. 그다음 설정 변경을 누르고요. 고급 전원 관리 옵션 설정 변경을 누르시고요. 프로세스 전원 관리에 이건 고성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2800은 제가 먼저 앞서 세팅해 놓은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0으로 하시고요. 최대 프로세스 상태 100으로 하시고요. 요거를 사용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고요. 끝났고요. 앞으로 가게 하면 고성능 2는 이제 고성능으로 동작을 하게 돼요. 보시면은 제가 그 CPU 젯을 틀어놨고요. 스트레스 CPU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CPU가 4기가까지 좀 4GHz까지 나오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네, 일단 중지할게요. 제가 이거 원격 데스크탑까지 켜놓고 녹화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성능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도 그래도 꽤 괜찮게 나오고 있네요. 일단 이 상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원 관리 옵션을 만들고요. 뭐 사일런트라고 하셔도 되긴 하는데 뭐 효율적 활성화로 할게요. 효율적 활성화, 그 다음에 다음을 누릅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태로 만들기를 누르고요. 그럼 효율적 활성화 생기고 설정 변경을 눌러서 고급 전원 관리 옵션 설정 변경에 들어가서 프로세스 전원 관리에서 요거를 2800으로 맞춰 놓을게요. 요거는 올리셔도 돼요. 요거는 바꾸셔도 되니까요. 사용해 보시면서 최대 성능을 낼 수 있는 지점까지 제일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직접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프로세스 상태는요 99%로 할게요. 배터리랑 전원 모두 99% 하고요. 프로세스 성능 가능한 모드는 효율적으로 활성화되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양쪽 다요. 그리고 확인. 네,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효율적 활성화로 선택을 된 상태면요. 이제 요 CPU 최대 클럭이 2008 이하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용하면서도 쾌적하게 동작을 합니다. 성능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럼 볼게요. 지금 제가 테스트를 돌리는데 당연히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2008 이하에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조용해집니다.
게임할 때도 이렇게 효율적 활성화에다가 그래픽을 뭐 최대 설정으로 해놔도 좀 CPU 온도나 전력 소모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일단 이렇게 효율적 고성능으로 놔도 되고요. 효율적 활성화로 이렇게 놔뒀습니다. 구글링으로 애프터버너를 검색하시고요. 첫 번째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운로드 애프터버너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요. zip 파일이 되는데 이걸 압축을 푼 다음에 설치를 하시면 돼요. 압축을 풀고요. 이 파일을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를 했을 때 이게 나와요. 애프터버너 이제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가장 그래픽 성능을 효율적으로 활성화되게 맞추는 부분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얘를 누르고요. 그러면은 현재 이 상태로 지금 그래프가 돼 있는 게 이게 전압 설정이에요. 이제 동작 클럭별로 그래픽의 이제 외장 그래픽의 동작 클럭별로 이렇게 동작하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요. 맨 앞에 거를 마우스로 누르는데 이때 Alt 키를 누르고 쭉 내립니다. 쭉 내리고 마우스는 띄지 마시고요. Alt 키만 손을 떼고요. 그 다음에 올립니다. 올려서 지금 한 1300 정도로 맞추고 손을 딱 띄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눌러요. 적용을. 그러면 이게 일자가 됩니다. 일자가 되고 맨 앞에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Alt 키 다시 누르고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약 1500 언저리 너무 올리지 마시고요. 제가 세팅을 해보니까 1600, 1700 되면은 꺼져요. 꺼지거나 이제 그래픽 과부하로 에러가 생기는 일이 생기니까요. 1500 미만, 1400에서 1500 정도로 하시고요. 적용을 누릅니다. 좀 많이 올라갔네요. 좀 내릴게요. 적용 눌렀을 때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돼서 한 1500 정도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장 버튼이에요. 이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뭐 주로 효율적으로 쓸 거면은 1번으로 놓습니다. 그럼 최고 성능 세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팅을 하게 되면은 그래픽의 최고 성능을 좀 낼 수 있긴 한데요. 좀 부담이 갈 수도 있고 온도를 봐가시면서 최고 성능이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시고요. 계속 유지를 할 경우 그래픽 코어에 무리가 좀 갈 수도 있습니다. 온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발열 관리가 된다고 하시면 사용하셔도 상관없긴 한데요. 그래도 효율적 활성화 세팅으로 모두 다 하시는 게 노트북을 오래 사용 가능하고요. 건강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최고 성능 부분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브들을 원래대로 돌리시고요. 이 상태에서 맨 앞을 클릭하고 Alt 키를 누르고요. 2200선까지 올립니다. 요 맨 오른쪽 끝이 2200선에 닿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맨 왼쪽을 1500 정도로 맞추세요. 그리고 적용을 누릅니다. 원래 있던 게 이 정도였는데 여기서 약간 올리고 여기 최저 클럭을 1500까지 올렸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굉장히 성능이 가장 최고 성능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더 올리거나 이 값을 약간 올리거나 하면 또 멈춰버립니다. 그래픽이 깨지거나 하는 일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딱 이 정도 선까지가 지금 테스트 해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값이었고요. 이거는 다시 저장 버튼을 누르셔서 저는 3번에다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가장 효율적이면서 성능이 잘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최고 성능은 3번입니다. 1번, 3번 있는데요. 그럼 테스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를 지금 틀어놓은 상태인데요.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가 굉장히 사양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성능이 아주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지금 가장 최고 성능을 돌렸을 때 소음을 보시면 51dB 정도 나오는데 지금 소리는 굉장히 좀 크게 들려요. 근데 생각보다 데시벨 측정기로는 아주 크게 들리진 않는 걸로 나오는데요. 프레임은 한 114 프레임, 평균 114 정도 나오고요. 최대 127, 130까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시끄럽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전원 관리 옵션에서 고성능일 때 CPU 패키지 파워는 약 24W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CPU 온도는 75도입니다. 효율적 활성화로 한번 바꿔볼게요. 효율적 활성화로 바꿨는데 뭐 프레임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115프레임 그대로고 뭐 프레임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게임 성능이 좀 떨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CPU는 약간 내려가서 소음이 좀 줄었어요. 48에서 49dB 정도 나오는 걸로 보이죠. 그런데 CPU 패키지 파워는 14W 정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CPU 온도가 71도로 내려갔습니다. CPU 전력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죠. 그렇다고 게임 프레임은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효율적으로 맞춰놓은 애프터버너 값을 한번 볼게요.
1번으로 해서 가장 1500으로 맞춰놓고 적용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프레임 떨어지는 게 보이죠?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현재 효율적 활성화에 커브드가 가장 최고 효율적으로 바뀌어 놓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프레임은 그래도 100프레임, 평균 프레임에 105프레임까지 나와서 아까보다 6프레임 정도? 10프레임 정도 좀 떨어진 정도밖에 되진 않는데 지금 온도나 이제 전력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CPU는 현재 12W 정도 쓰고 있고요. 평균 온도가 68도까지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GPU 파워가 67W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몇 와트 정도는 좀 줄어든 상태고요. 그 다음에 GPU 온도가 74.9도입니다. GPU 온도도 80도가 넘지 않고 75도대를 좀 유지를 하는 것 같고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좀 오랫동안 최고 성능을 좀 돌려가지고 온도가 서서히 하강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효율적 활성화로 맞춰놓고 사용하면 전체적인 온도가 70도에서 75도 정도밖에 유지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도 많이 줄어들고 소음도로 한번 볼게요. 45에서 46dB 나오죠. 데시벨 차이로는 5dB 정도 낮아지긴 했는데 근데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성능이 괜찮은 편입니다. 성능 괜찮고 소음도 많이 적은 편이고요. 게임을 할 때 이 정도 성능이 나오면서 프레임도 나오면서 소음이 이 정도밖에 안 난다 그러면 뭐 괜찮은 편입니다. 아마 게이밍 노트북 처음 사보신 분들은 아 왜 이렇게 크지? 팬 소리가 너무 크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서 좀 팁을 더 드리자면 프레임을 좀 더 하강을 시키고 이런 오디세이처럼 좀 무거운 프로그램 말고 가벼운 프로그램 하면 좀 더 소음이 적을 거예요. 온도도 높지는 않을 거고 그럴 때는 이 애프터버너 이 값을 Alt키를 눌러서 1500이 아니라 1100 정도로 낮춰 놓으시면 또 괜찮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1100으로) 낮추니까 팬 소음이 좀 더 줄어들었고요. 지금 온도가 아직 조금 더 지나야 되긴 하는데 프레임이 많이 떨어졌죠. 105에서 88, 평균 프레임 88까지 좀 떨어졌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자, 패키지 파워가 좀 더 줄었어요. 61W 정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도가 74.2도입니다. 근데 저는 1500으로 놓고 써요. 그렇게 놓더라도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하면서 성능이 아주 최고 성능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88프레임은 굉장히 좀 작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처럼 1500일 때 1500 커브드일 때 한 105프레임 정도 나오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쭉 올라가죠. 지금 1500대로 맞춰 놓으니까 평균 프레임이 92 계속 올라가죠. 옆에 요 FPS 값은 105, 110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 좀 마무리 했고요. 너무 좀 길게 영상이 하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최적화를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여기서 맞추고 혹시 앞으로도 추가적인 팁이나 꿀팁이 생기면 제가 사용하다가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효과는 좋으니까요. 다음에 또 볼게요. 추가적으로 모니터 정보를 제가 리뷰를 안 했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모니터 이름은요 SHB1532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구글링 해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15.6인치에 310니트 밝기에 sRGB 99%, 이제 주사율도 굉장히 높고 IPS 액정에 해상도는 1900C 1080이고요. 네, 15.6인치에 명암비도 1120대 1이고요. 굉장히 좋은 액정입니다. 실제로 보더라도 전혀 꿀리지 않고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300니트 sRGB 100% 액정하고 똑같은데 액정 품질은 이 가격대에 굉장히 최상의 액정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